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뉴스에서 다뤄지는 소식 중 하나가 바로 개고기, 즉 보신탕의 전면 금지 소식인데요.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찬반 논란이 이어져 왔던 이 민감한 주제가 이제 마침내 종착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금지되는지, 왜 하필 한국이 개고기의 대명사가 되었는지 오늘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팩트 체크부터 하자면 법적으로 개고기가 완전히 금지되는 시점은 내년인 2027년 2월 7일부터입니다. 지난 2024년 2월에 국회에서 개식용종식법이라는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죠. 내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개를 사육하거나 유통하고 보신탕집을 운영하며 판매하는 행위도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는 무거운 법입니다. 다만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는데 식당에서 개고기를 사 먹는 일반 소비자는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법은 공급처인 농장과 유통망, 그리고 식당을 단속하여 자연스럽게 시장을 소멸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개농장과 식당들이 흑염소나 삼계탕 등으로 업종을 바꿀 수 있도록 전업 비용과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안이 통과되면서 오랜 논란이 마무리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왜 전 세계인들은 개고기 하면 유독 우리 대한민국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 비난했던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아주 억울하고도 강렬한 역사적 사건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우리가 전 세계의 한강의 기적을 과시했던 1988년 서울올림픽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선진국 대열에 막 합류하려던 엄청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수많은 외신 기자들이 한국에 입국하면서 한국의 독특한 식문화였던 보신탕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구권의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를 보고 경악했고 심지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당황한 한국 정부는 대로변에 있던 보신탕집 간판을 내리게 하거나 이름을 영양탕이나 사철탕으로 바꾸도록 강제 단속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밀스러운 대처가 오히려 외신들에게는 한국인들이 부끄러운 짓을 숨기려 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때 전 세계 언론에 각인된 개고기 먹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프레임이 무려 수십 년간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인물이 바로 프랑스의 유명한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였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세계적인 섹시 스타였던 그녀는 은퇴 후 동물권 운동가로 변신해 한국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1994년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하라고 협박 섞인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는 한국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며 전 세계를 선동하기도 했죠.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방송 역사상 역대급으로 꼽히는 전설적인 사건이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2001년 11월 MBC 라디오의 손석희 앵커가 브리지트 바르도와 가졌던 생방송 국제전화 인터뷰였습니다. 당시 손석희 앵커가 한국 문화에 대해 얼마나 알고 비난하느냐고 묻자 그녀는 책에서 한복 사진을 본 게 전부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손 앵커가 프랑스인들도 소나 말을 먹지 않느냐, 이건 문화적 차이다라고 반론을 제기했는데요. 바르도는 소나 돼지는 먹으라고 태어난 가축이고 개는 인간의 친구라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황당한 이중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사는 외국인 중에도 개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녀는 매우 충격적인 발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백인이 개고기를 먹었을 리가 없다. 그들은 속아서 먹은 것뿐이다 라며 극심한 인종차별적 발언까지 내뱉었습니다. 결국 논리에서 완전히 밀린 바르도는 당신 같은 야만인들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이 인터뷰는 훗날 서구인들이 가진 문화적 우월감과 이중잣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실 정작 프랑스 현지에서도 브리지트 바르도는 극단적인 성향 때문에 대중에게 외면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슬람 문화를 비하하고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발언을 일삼아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인종차별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왜곡된 시선과 비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글로벌 독내북 역할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과연 전 세계에서 개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정말 한국이었냐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통계를 보면 억울해서 밤에 잠이 안 올 지경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개고기 소비량이 가장 압도적인 나라는 바로 중국과 베트남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연간 약 1000만 마리, 베트남은 연간 약 500만 마리의 게를 소비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법안이 발의되기 직전 통계로 연간 약 38만 마리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과 비교하면 그 규모가 수십 분의 1에 불과한데도 전 세계의 모든 비난의 화살은 한국이 혼자 다 맞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서구권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중국이나 베트남은 가만두고 유독 한국만 가지고 난리를 쳤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이 너무 빠르고 눈부시게 잘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중국은 서구권의 비난 따위는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 거대한 초강대국이었고 베트남은 개발도상국이라 국제사회의 압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고 국제적 평판과 이미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였습니다. 서구의 압박에 가장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만한 만만한 타깃이 역설적으로 가장 모범적이었던 한국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그들도 우리처럼 금지를 하고 있을까요? 아시아권에서 우리보다 먼저 칼을 빼든 곳은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은 이미 지난 2017년에 개고기를 완전히 전면 금지했습니다. 대만은 게를 도살하고 판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고기를 먹거나 소지하기만 해도 엄청난 벌금을 물리고 얼굴까지 공개합니다. 홍콩과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역시 이미 동물보호법을 통해 상업적인 개고기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량 1, 2위인 중국과 베트남도 변화하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20년에 개를 공식적인 가축 목록에서 제외하고 반려동물로 법적 지위를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전이나 주아이 같은 중국의 첨단 대도시들은 자체적으로 개고기 판매와 소비를 전면 금지하는 법을 시행 중입니다. 베트남 역시 수도 하노이와 경제 중심지 호찌민을 중심으로 관광 이미지 개선과 광견병 예방을 위해 개고기 퇴출 운동을 강력히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2018년에 농업법을 개정하여 개와 고양이의 도살 및 판매를 연방법으로 명문화하여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흐름은 이미 개식용 문화를 과거의 유물로 규정하고 빠르게 역사 속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대한민국도 내년 2월 이 역사적인 종식 대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서구 언론의 일방적인 비난에 상처받고 억울해했던 우리였지만 지금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해외의 주요 언론인 BBC, CNN, 뉴욕타임스 등은 이번 한국의 개고기 전면 금지 조치를 엄청난 찬사와 함께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단순히 전면 금지를 선언한 것에 놀란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의 성숙함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전통 식문화를 물리적 충돌 없이 업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며 법적으로 완벽하게 끝낸 나라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해외 네티즌들 역시 이제 마음 편하게 K-팝과 K-드라마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며 한국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 올림픽 때 받았던 억울한 오명과 상처를 우리는 가장 민주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스스로 세탁해낸 것입니다. 시대를 읽는 대중의 의식 변화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법안 덕분에 우리는 한 단계 더 높은 품격을 가진 선진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보신탕이 가졌던 의미는 고단했던 시절의 영양 공급원이었을 뿐 이제는 보내주어야 할 때가 확실히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